자, 안녕 얘들아. 영상을 보는 애들은 OT니까 그냥 휙 넘기지 말고 이것도 좀 신중하게 봐. 알겠지? 우리 기말 잘 보자. 자, 그리고 신규생들은 오늘 못 오는 신규생들은 그 학생들 때문에 지금 이거 촬영하는 거니까 좀 더 자세하게 봐주세요. 네. 자, 중간고사 범위는 이렇게 됐어요. 그쵸? 네. 기말은 예상 범위가 자, 수특이 유닛 1부터 10까지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 11부터 뭐 거의 비슷한 한 10과 정도 나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자, 원래는 이제 본 교과서가 들어갔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번에는 교과서 자체는 안 들어가고 추가 지문이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그쵸? 네. 그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추가 지문이 들어가는데 결국 사실 교과서 하나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모고는 항상 매년 은광은 중간은 3월, 기말은 6월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모고가 한 5지문 정도 들어갔는데 중간 때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간 때는 이렇게 적게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근데 기말 때는 아마 한 5지문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한 3개 정도. 네. 네. 그 앞에 그 초반 쪽 부분을 그 교과서 보면 안 하고 제가 지금 가져오니 그걸로 대체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말 했잖아.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대망의 뭐가 들어간다? 별 들어가죠. 별. 그치? 네. 그래서 뭐 소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중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범위는 좀 더 많아집니다. 뭐 2배까지는 아니고 한 1.5배 많아진다고 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관건은 뭐냐면 자, 항상 에세이는 한 학기에 한 번만 나와요. 근데 이제 중간 때 안 나왔죠? 네, 그래서 기말 때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체감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부를 똑같이 한다. 내가 만약에 중간에 했던 양만큼 똑같이 한다. 기말에 100% 더 못 봅니다. 알겠지? 네네네. 내신 시험 에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중간고사보다 좀 더 잘 보고 싶으면 최소한 중간 때 했던 나의 공부량의 1.5배는 더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똑같이 한다면 시험을 못 보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훨씬 더 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 그리고 쇼츠에도 나왔지만 문제를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데 왜 맞추질 못하니? 그쵸? 미리 보는 중간고사, 야 이거 지금 그대로 나왔는데 왜 맞추질 못하니? 맞추는 건 별개. 맞추면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지문이 많이 됐다 보니까 수업을 잘 듣는 게 중요하다니까 얘들아. 이게 수학하고는 다르게 영어는 내가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수업을 진짜 집중해서 들었어. 그리고 2시간 또는 3시간 정도 혼자 공부를 했어. 2시간, 3시간 혼자 공부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다? 일단 영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아이들이야. 알겠지? 그 아이들은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 그래서 숙명여고 같은 애들 중에 이제 탑 애들은 그냥 교재만 받아가는 애들도 있어요. 자료만. 그러니까 마치 내가 임금 강사처럼 나랑 내신 기간 내내 서로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애들도 있긴 있어. 근데 그 아이들은 숙명에서 거의 뭐 탑을 찍는 애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데가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아직 영어 실력이 뛰어나지 않은 친구들은 수업 1시간 열심히 듣는 거와 혼자서 공부하는 거 2시간, 3시간 하는 거보다 수업을 1시간 열심히 듣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2시간, 3시간 만약에 자기가 그냥 수업 때는 막 졸다가 수업 때는 막 뭔가 뭔 말인지 뭐 별로 관심이 없었다가 이제 집에 가서 내가 이제부터 공부를 해봐야지라고 했을 때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지 않은 친구들은 일단 어디에서 걸린다? 문법에서부터 걸려. 알겠죠? 문법에서부터 걸리니까
뭐 이게 문법이라는데 이거를 만약 아까 들었으면 그래 이거지 라고 어느 정도 기억이 나는데 이걸 혼자 맨땅에서부터 헤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문법에서부터 걸리지 또 독해에서부터 걸려. 왜? 중학교 수준의 교과서는 굉장히 짧고 쉽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고등학교 교재는 범위가 많단 말이야. 그리고 스톡라이트 교재 자체가 다 지문이 비슷비슷해. 그치? 그래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수업을 잘 듣는 게 엄청 중요하다. 안 그러면 찍어줘도 못 맞추는 현상이 벌어진다. 아시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에세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암기 숙제 플러스 서술형 과제가 1회차부터 무조건 나갈 거예요. 얘기했지? 수업 잘 듣고 암기 열심히 하고 숙제 잘하고 영작 열심히 하면 잘 볼 수 있는 시험이에요. 은광은 알겠죠? 네. 그래서 내가 저번에 뭐 다 시험지 분석해 드렸지만 지금부터 약간 한 30초간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질게. 내가 과연 숙제를 잘 했는지, 암기를 열심히 했는지, 정말 내가 열심히 했는지. 아, 나 종교인은 아니야. 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응? 자, 30초 동안 솔직히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봐. 내가 정말 난 이게 최선이었어. 난 더 이상 열심히 못해. 였는지 아니면 충분히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냥 노느라 또는 뭐 안 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안 했다면 내가 과연 뭘 안 했는지, 뭐 숙제를 잘 안 했는지, 암기를 안 했는지, 수업 시간에 그냥 뭐 딴 생각 했는지. 됐나요? 손 한번 들어보자. 난 열심히 안 했다. 손. 그치? 본인이 제일 본인을 잘하는 거야. 알겠니? 본인이 스스로 그래 맞아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그냥 적당히 한 것 같아. 라고 했으면 열심히 안 하신 겁니다. 기말에는 좀 더 하셔야 됩니다. 네. 점수는 굉장히 솔직해. 안 하면 안 한 만큼 안 나와. 너희 느껴봤잖아. 그쵸? 네. 그래서 기말에는 좀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자 수업을 이제 기말 회차 수업 동안 어떻게 나갈 건지 간단하게 서머리를 해드릴게요. 여기 자꾸 삐뚤거리네. 네. 자 일단은 수특은 문법 위주로 나갈 거예요. 네, 수특은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문법 위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저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면 안 돼. 이제는 알겠지? 나도 저거 저렇게 해서 나는 저거 할 줄 알아 라고 이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 자꾸 마스터를 하려고 하세요. 그냥 뭐 수업 시간에 내가 나름대로 막 열심히 설명해줘도 그냥 뭐 이런 게 있나 보구나 라고 집에 가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안 되잖아. 느꼈잖아. 그치? 그쵸? 네. 그 다음에 자 소설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매년 은광 소설은 사실 내용 파악만 중점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치불일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어디에서 플로가 바뀌고 말하고 싶은 게 뭐구나. 되셨죠? 자,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작년의 소설은 이제 살바와 니아의 소설이었어요. 네, 아는 사람. 들어는 봤어? 그게 굉장히 길어. 근데 챕터 1부터 보통 챕터 한 A까지 나가거든 범위가. 그러면 그게 스크립트로 따지자면 진짜 범위가 이만해. 근데 그거를 뭐 일일이 다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거야. 그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 소설은 뭐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실제 범위는 아니지만 살바라는 남자아이가 그 나라에서 전쟁이 났어. 그래서 얘는 자꾸 막 피해 댕겨.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나다 보니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헤어지고 막 어려워하고 막 슬프고 그런 감정이 막 교차돼.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정작 어떤 스타일로 나왔냐면 그냥 뭐 살바가 뭘 했냐, 뭐 배를 무슨 배를 탔냐, 그 다음에 뭐 얘가 뭐 뭘 먹었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감정선의 변화들이 출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되게 클리셰인 소설이었어. 작년은 그 감정 변화가 쌤이 집보 때도 얘기했는데 항상 이거야. 뭐냐면 뭔가 터져 일이. 그러니까 졸라 슬퍼. 근데 그 막 우울해. 막 미칠 것 같아. 근데 꼭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줘. 그럼 다시 또 막 힘을 내. 그래서 그래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돼. 소설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뭔가 터져. 뭔가 일이 터져서 애가 막 우울해. 근데 또 중간에 누군가가 좀 도와줘. 그러니까 다시 얘가 좀 힘을 내.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넘버 더 스타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용, 감정선 변화가 중요하니까 니네가 나중에 공부를 할 때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면 돼요. 제일 바보가 뭐지? 소설 갖다가 막 문법 막 찌끄러게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문법은 수특해서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1회차부터 숙제 나갈 거니까 제발 숙제 좀 잘해오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말보다는 중간보다는 좀 잘 보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수업 수칙이라는 거는 원래 수요일날 수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가는 것 때문에 이번에 일요일날 오늘만 일요일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원래 타학원 있어서 오는 애들이 조금 많이 못 왔는데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네, 정확히 출석을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됐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바로 수특을 나갈 거예요. 교재를 펴볼게요. 네. 자, 첫날이니까 오늘은 문법 위주로 할 거예요. 문법을 좀 내가 이제는 조금 저게 뭐지? 라고 하지 말고 좀 최소한 내가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문제를 조금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게이트웨이 갑니다. 네. 응? 네. 지금 그걸로 수업하게? 카톡으로 수업했는데?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 수업 자료실에다 올릴게요, 그럼 지금. 하여튼 나 니네 해달라는 거 다 해줬다. 니네도 이제 기말 때는 좀 내가 해달라는 거 좀 해줘. 그럼 이걸 수업 자료실에 올릴 테니까. 그리고 유지는 이따가 쉬는 시간에 잠깐 홈페이지 하는 거 설명해 줄게. 뭐 어렵진 않아요. 네, 앞으로 좀 오세요. 올리긴 올렸는데 이게 조금 용량이 많아서 여기서 여기다. 자, 올렸으니까 다운 받으실 분들은 다운 받으시고요. 그쪽에 뭐 빈칸이나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네, 뭐 개별적으로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 나 못 맞추면 어떡하지? 라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자, 지금 교재 보시면 요거 다시 로딩할 때까지 2번 지문 볼게요. 2번 지문 보시면 아니 게이트웨이의 2번 게이트웨이 2번 문장 안 나와. 게이트웨이 2번 문장 보시면 거기 빨강색으로 대시 있어요. 그쵸? 그 대을 동그라미 치시고 대세 용법이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그 용법이 각각 뭔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문법이 조금 약한 친구들은 아예 몇 개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럼 아예 감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개수는 말씀드릴게요. 대세 용법은 총 7가지 있습니다. 나올 겁니다. 네, 조금 시간 드릴게요. 7가지 뭐뭐가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중간 때는 분사구문이 출제되기 때문에 분사구문을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드렸는데 자, 이제 된 나올 때 됐습니다. 된 완벽히 아셔야 돼요. 자, 시작할게요. 자, 이 게이트웨이에서는 된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좀 공간이 있네요. 여기 공간이 좀 있으니까 여기다가 좀 필기를 좀 꼼꼼하게 하세요. 자, 대세용법 첫 번째. 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명사절 접속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거와 관련된 문제도 지금 이 시간에서 설명하고 바로 좀 풀어볼 거예요. 자, 명사절이라는 거는 당연히 그 대시 주어와 보어와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쵸? 네,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거고 그러면 이 대시 명사절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 당연히 주어라면 어느 위치 문장 처음에 이렇게 대문자로 쓰겠죠. 보어는 목적어는 비동사 옆에 이렇게 대시 오겠죠. 목적어도 동사 옆에 이렇게 대시 오겠지. 그쵸? 네. 문법 위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조 위치에 저런 THAT라는 단어가 온다? 그럼 쟤는 뭐다? 명사절이야. 알겠죠? 네. 그래서 고1인데 아직 요것도 구분을 못하면 안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 기출 문제로 이따가 보여줄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자, 그러면 명사절일 때 우리가 대신 뭐가 중요하지? 완전한 문장을 이끕니다. 완전한 문장을 이끌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관계사가 있죠. 관계사. 자, 당연히 어떤 앞쪽에 선행사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시 왔을 때 이때 대신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당연히 무슨 문장 이끌어? 관계사는
주어가 없건 보어가 없건 목적어가 없건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고요. 됐지? 자, 그다음에 3번. 자, 우리가 동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동격은 자, 그래서 이렇게 필기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사와 사실은 모양이 같아. 그래서 관계사와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동격은 선행사가 있어. 그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that을 써놨는데, 즉 명사 옆에 that이 있을 때 이 that이 관계사일 때도 있고 동격일 때도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죠? 뒤에 있는 문장이 불완전하면 관계사, 완전하면 동격. 알겠죠? 됐죠? 그래서 동격은 완전한 문장을 이끌면 우리가 동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that을. 자, 그 다음 4번. 자, 우리가 보통 그나마 문법 공부 조금 한 애들은 that이 명사죠. 접속사도 있고 관계사도 있고 이제 조금 더 공부한 애들이 이제 동격까지 있다는 걸 알아. that은 부사절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부사절. 그래서 자, that은 우리가 부사절 that도 있는데 당연히 형용사 옆에 that이 온다면, 그치? 뭐 예를 들어 I'm happy that 뭐 이런 거 있죠, 그쵸? 네. 그럼 happy가 형용사잖아, 그치? 형용사 앞에 that이 오면 이 that은 당연히 무슨 절? 부사절이에요. 부사절도 완전한 문장을 이끕니다. 됐지? 그 다음 5번. 자, 우리가 지시 대명사가 있죠. 그냥 that에서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또 지시 형용사가 있죠. that 옆에 어떤 명사가 있는데 거기서 문장이 끝납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 둘 다 지시사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7번. 관계 부사의 역할도 해요. 들어본 사람? 쌤, 관계 부사는 when, where, why, how 아니었나요? that도 관계 부사 역할을 한다고요? 들어본 사람? 그래요. 네. 자, 관계 부사 역할은, 자, 관계 부사가 가지고 있는 선행사가 있어요. 그 선행사가 뭐죠? 시간 부사절의 선행사 뭡니까? time이죠. 장소 부사의 선행사 뭐죠? place. 이유를 나타내는 관계 부사의 선행사 뭐죠? reason. 방법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선행사 way예요. 그치? 각각 이런 아이들 옆에 누가 온다면, that이 온다면 이때 that은 무슨 부사절? 관계부사절입니다. 되셨죠? 관계부사일 때도 that은 무슨 문장 이끌어야 돼? 완전한 문장 이끌어야 돼요. 됐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각각 that이 이런 많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 알아봤어요. 자, 문법 문제로 출제됐을 때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따가 여러분들 기출 보여줄 거지만 that의 밑줄 치고 이 that이랑 뭐 같은 것끼리 뭐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됐지?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밑줄 문제에 뭘로 내겠니? 완전 불완전으로 내겠죠. 알겠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자, 예를 들어 이런 자리에 that이 있다면 이런 자리에 that은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지. 근데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싹 옆에 목적 하나 빼놓는 거죠. 그러면 무슨 문장이 된다? 불완전한 문장이 되니까 문법으로 틀렸다고 잡아내면 돼.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되셨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전체적으로 하자면 지금 이제 띠를 묶을 거야. 봐봐 얘들아. 명사절, 단독,
부사절 단독, 관계사 단독인데 그러면 동격은 명사절에 속할까? 관계사에 속할까? 부사절에 속할까? 동격은 명사절에 속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당연히 관계 부사는 어디에 속할까? 그렇지, 당연히 관계사에 속할 거고요.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는 절의 개념이 아니니까 얘네는 단독 개념이고 이해되죠? 그러면 자 이제 연습할게. 7가지인데 사실 얘를 몇 가지로 줄일 수 있다? 생각해봐. 7가지인데 얘를 각각 몇 가지로 줄일 수 있을까? 몇 가지로 줄일 수 있을까? 7가지를 4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7가지 4가지로 줄일 수 있어요. 됐지? 가끔 아이들이 용법 고르는 문제일 때 부사절, 동격 이런 거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몰라서 틀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7가지지만 이게 왜 4가지로 줄어들 수 있어? 일단 명사절은 누가 있다? 명사절 자체도 있지만 동격도 명사절이니까 이렇게 한 묶음. 관계사, 관계부사 한 묶음. 부사절 단독. 지시대명사, 지시형사, 지시사로 한 묶음. 알겠습니까? 그러면 크게는 펼치면 7가지지만 컴팩트하게 줄이면 몇 가지다? 4가지야. 명사절, 관계사, 부사절, 지시사. 알겠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문법 문제가 약간 쉽게 나오면 이렇게 포함되는 것까지는 안 물어보고 그냥 딱 봐도 명사절이냐, 딱 봐도 관계사냐, 딱 봐도 뭐 지시사냐 이렇게 나와. 근데 이제 가끔 이 보기가 많이 구성이 되면 뭐야? 동격은 어디로 가야 되지? 동격은 일로 가야 되나? 동격은 일로 가야 되나? 관계부사는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 이제 정확히 알아야 돼. 다시 한번 할게. 자, 총 7개지만 몇 가지로 줄일 수 있다? 4가지. 명사절과 동격은 같은 명사절 취급. 관계사와 관계부사도 같은 관계사 취급. 부사절은 단독 취급.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는 하나의 지시사로 취급. 알겠죠?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됐지? 네. 그래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문법을 조금 이제 문법 할 시간 없어. 오늘 수업 잘 들어.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가볍게 딱 2개까지만 풀어볼 거야. 이걸 보고 정확히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이건 손들기 할 거야. 틀리면 이제는 나 잘 모르네 라고 좀 진지하게 해야 돼. 네. 자, 1분 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 열려. 파일이 안 열려? 왜 안 열릴까? 자, 다른 애들은 빨리 저거 봐. 뭐가 정답인지. 너 카톡 있지? 나한테 카톡 보내. 하나를 알아도 좀 꼼꼼하고 좀 정확히 알아보자. 이제 대충 아는 거 이제 의미 없다는 거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느꼈잖아. 그치? 희가 나한테 카톡을 보내야 내가 보내주지. 보냈어? 안 왔는데.
김영태한테 보낸 거 맞니? 안 왔어. 됐나요? 자, 1번인 것 같다. 손. 2번인 것 같다. 손. 3번인 것 같다. 손. 4번인 것 같다. 손. 그래. 그거 봐. 이제 할 줄 알잖아. 그치? 그치? 정답이 4번이에요. 그러면 자, 다시 20초 드릴게. 그러면 1번에 대해서는 뭐고, 2번에 대해서는 뭐고, 3번에 대해서는 뭐고, 5번에 대해서는 뭐고, 4번에 대해서는 뭔지 생각해 보세요. 20초 있다가 다시 물어볼게요. 그거 맞아요. 지금 왔어요. 네. 이 용량이 커가지고 좀 오래 걸려. 좀 기다려. 자, 우리 같이 대답해 볼까요? 1번에 대한 무슨 대시예요? 명사절? 1번의 대시 명사절이야? 다시 1번 대 무슨 대? 자, 이게 뭐예요? 그래. 형용사 옆에 대해서 무슨 대? 부사절이라고 했잖아. 그치? 2번 대 무슨 대? 다시 2번 대 무슨 대? 부사절 대시야? 왜? true도 형용사니까 이게 뭐죠? 가주어. 그럼 얘는 뭐겠어? 진주어. 아까 주어는 무슨 절? 명사절. 알겠죠? 됐죠? 네. 이거 보냈다. 자, 그 다음에 3번 대 지시사죠. 지시 더 좀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지시 형용사고요. 5번 대 무슨 대실까? 동격? 정확히 얘기해야지. 접속사라는 거 없어. 얘들아. 접속사 안에 명사절, 관계사절, 부사절 이렇게 있는 거야. 관계대명사? 5번 대시 관계대명사야? 아니 4번 대서 관계대명사 이거 너무 쉽잖아. 선행사니까. 그래 얘는 관계사 맞는데 5번 대 무슨 대시냐고. 5번 대 무슨 대시야? 자 봐봐. 여러분들이 문법이 얼마나 약한지 알겠지. 지금 밑줄 문제는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냥 짝짓기 문제인데도 이것도 무슨 절인지 정확히 모르잖아. 그럼 이게 밑줄 문제로 나왔을 때 맞출 확률은 제로예요. 알겠죠? 기말에 문법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럼 봐봐. 아까 2번이 뭐라고 했어? 이게 25예요. 가주어지. 그럼 얘는 뭐겠니? 진주어지. 진주어는 무슨 절? 명사절. 그럼 5번에 얘는 뭐겠니? 가. 목적어지. 그럼 얘는 뭐겠니? 진. 목적어겠지. 그럼 진 목적어는 무슨 절? 명사절. 알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대시 뭐하는 ing는 아셔야 됩니다. 걔가 뭐하는 ing는 아셔야 그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지. 됐지? 그래서 꼼꼼하게 배우면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배우면 할 줄 안단 말이야. 됐죠? 자, 그 다음 밑줄 문제 풀어볼게요.
자, 시간 1분 드립니다. 풀어보세요. 몇 번이 틀렸는지. 자, 해볼게. 1번 틀린 것 같다, 손. 자. 1번 정답이야. 알겠어요? 응. 1번 정답이라고. 자,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전치사 옆에는 that을 쓸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1번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간단한 것도 밑줄 문제로 풀었으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좀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해보고 쉴게. 틀린 문장을 2개 골라볼게. 네, 2개 골라보세요. 자, 좀 보셨나요? 한 10초 더 드릴게요. 됐나요? 자, 해볼게. 괜찮아. 2개인데 1번 틀린 것 같다, 손. 2번. 뭐 두더지야? 야, 틀려도 된다니까. 잘 쉽게 들어. 눈치 게임 하지 말고. 이거 뭐 남 따라해봐야 무슨 의미야. 지가 틀리면 그냥 틀리는 거지. 다시 2번 틀린 것 같다, 손. 3번. 아, 얘들아 봐봐.
찍지는 마. 그냥 쌤이 3번, 4번, 5번까지 할 건데 그냥 모르면 그냥 찍지 마. 알겠지? 응. 손 들지 마. 의미 없어요. 3번 틀린 것 같다 손. 4번 틀린 것 같다 손. 5번 틀린 것 같다 손. 1번, 4번? 네, 자 정답은 4번, 5번인데 자 그러면 아까 4번 틀린 사람 손 들어봐요. 4번 틀렸다고 한 사람. 유지야 뭐 틀렸어? 어디 틀렸어? 주어가 부사가 주어가 아니다? 그러면 얘를 맞게 하려면 어떻게 바꿔야 돼? 얘를 주어로 바꾸면 돼? 얘들아 우리가 문법은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쌤이 설명했어. 저격대처럼 고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바꿔야 된다고. 알겠지? 바꿔야 되잖아. 그게 서답형이잖아. 이게 틀렸다면 이게 뭘로 바꿔야 이 문장이 성립되는지 그것까지 할 줄 알아야지. 4번은 잘했어. 얘를 뭘로 바꾸면 돼? what으로 바꾸면 돼요. 알겠죠? what으로 바꾸면 돼. 그러면 지금 다시 자 유지가 how 옆에 주어가 없다고 그랬어. 그래 맞아. 얘는 부사니까 어차피 상관없죠. 동사 있죠. 이 형식 동사니까 옆에 distinctive 형용사가 뭐야? 보어지. 그래 맞아. 주어가 없는 거야 지금. 그치? 주어가 없어. 그럼 이 문장을 어떻게 바꾸면 성립이 된다?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누구와 누구? that 아니면 what인데 아까 that은 of라는 전치사 옆에 못 쓰잖아. 그러니까 how 대신에 뭐를 넣어주면 what을 넣어주면 전치사 옆에 쓸 수 있는 동시에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문장이 성립되는 거죠. 알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아까 5번 틀린 사람 손. 5번. 위치 앞에 전치사. 네. 자, 잘 들어 얘들아. 문법으로 틀린 거는 결국엔 그 어떤 용어를 바꾸는 거야. 추가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 어떤 용어를 바꾸는 거야. 위치가 아니에요. 그럼 얘를 뭘로 바꾸면 돼? 얘를 뭘로 바꾸면 돼? 뭘로 바꾸면 될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알아야 된다고. 뭘로 바꾸면 될까? 아까 배웠잖아. 봐봐. 형용사 옆에 올 수 있는 접속사 성분은 뭐가 있어요? 형용사 옆에는 누가 올 수 있어? 부사절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는 접속사 중에 뭐 who, which, what 이런 거 뭐야? 관계 대명사라고 알고 있죠. when, where, why, how는 뭐라고 알고 있어? 관계 부사라고 알고 있지. 그치? 그럼 형용사 옆에 올 수 있는 그냥 부사절은 접속사 중에 누구야? 아까 배웠잖아. that. 알겠어?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주면 돼? that으로 바꿔주면 이 that이 무슨 절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사절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문장 나와야 돼? 완전한 문장 나오면 되죠. 주어고 be 플러스 PP 수동태잖아. 그치?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냥 고르고 땡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실제 내신 문제 시험으로 나왔을 때 틀린 걸 바꾸라고 했을 때 그럼 이런 문제 풀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어떤 개념이 좀 탄탄하게 있어야 돼. 이게 좀 정리가 돼 있어야죠. 그래야 얘는 what으로 바꾸면 되고 얘는 that으로 바꾸면 되는구나 라고 응용이 되지. 이해되십니까? 가끔 애들이 쌤 저는요 기본 개념은 탄탄한데 응용이 잘 안 돼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개념이 탄탄하면 응용이 되지. 그치? 전 개념은 아는데 응용이 안 돼요. 그 이상한 소리라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that 일부러 조금 문법 좀 잡고 가야 돼가지고 좀 많이 나올 만한 거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아시겠죠? 네. 자, OT 했고 앞에 시간 좀 했으니까 네, 좀 한번 쉴게요.
쉬고 이제 수특 진도 좀 나가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시고. 야, 그리고 벌써 첫 시간부터 자꾸 조는 애들 있는데 빨리 자. 알겠지? 나 졸지 말고. 유진은 잠깐만 일로 와볼까? 졸로 여기 돌아서. 응. 너 문법 좀 한다? 응? 네. 응, 문법 좀 하는 것 같아. 자, 우리가 이제 숙제를 로그인 할 줄 알아? 아니요. 응. 그래 여기서 바로 알려줄게. 한 번도 로그인. 너 김씨구나. 나도 김씨야. 반가워. 자, 수험번호 찾기를 수험번호를 누르고, 네. 그러니까 수험번호 찾기를 눌러. 처음 로그인하지. 네. 그럼 너 이름이랑 너 핸드폰 번호 눌러봐.